벤치프레스 체중 이상만큼 들고 싶으신가요? 상체의 근력이 킹왕짱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벤치프레스 중량이 떡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존TV 서혁코치 재혁코치입니다. 제 체중이 65kg인데 벤치프레스는 110kg까지 밀어봤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체중의 1.7배 정도는 밀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근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벤치프레스 자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자세를 배우기 전에 반복 횟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생리적인 이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력을 올리고 싶은데 근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근력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력은 근육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근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요? 반복 횟수에 따라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 이점은 다르게 됩니다. 15회에서 20회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근지구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8에서 12회 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는 근비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에서 5회 무거운 중량을 다룰수록 순수 스트렝스, 즉 근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싶으면 중량을 무겁게 훈련해야 합니다. 단, 자세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처음 하는 초보자라면 중량은 낮추고 자세를 숙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반복수를 왜 많이 하는 게 좋나요? 첫 번째 이유로는 자세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집니다. 우선 벤치프레스를 무거운 중량으로 들기 위해서는 자세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한데요. 초보자의 경우 이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근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데요. 고중량 훈련이 근신경계 발달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때는 고중량 이후에서 운동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반복수를 늘려서 자세 연습과 근신경계 발달을 늘리는 것으로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운동 초보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체중의 0.5배는 초보자, 본인 체중만큼 들 수 있다면 일반, 본인 체중의 1.5배는 상급자, 본인 체중의 2배까지 들 수 있다면 최상급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어서 벤치프레스만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주 다른 운동들을 적용시켜서 해보는 것도 근신경계 발달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운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보드 벤치프레스인데요. 일반적인 벤치프레스에 가슴에다가 보드를 얹고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를 많이 진행하실 텐데요. 보드 벤치프레스란 가슴 위에다가 보드를 올림으로써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만들어서 하는 프레스인데요. 보드의 높이에 따라서 1인치부터 3인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벤치프레스는 가동 범위를 길게 사용하는 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드프레스는 가동 범위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피로도 조절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 들어보지 못했던 무게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해선 근육에 동원되는 운동 단위가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신경이 100개의 근육을 지배하는 것이 훨씬 운동 단위가 많이 동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드프레스를 함으로써 평상시 들지 못했던 고중량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티킹 포인트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벤치프레스의 스티킹 포인트는 하단에서부터 락아웃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가슴에 보드를 올리고 하는 보드프레스는 하단에서부터 락아웃까지 스티킹 포인트가 생기는 지점에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숙련자들은 스티킹 포인트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숙련도가 있습니다. 자, 프레스 하다가 그라인딩이 걸렸을 때 밀다가 숙련자들은 이렇게 밀 수가 있게 되고요. 초보자들은 스티킹 포인트에 왔을 때 숙련도 부족으로 힘을 풀어버리곤 합니다. 만약 극복할 수 없는 중량이라면 3초간 제자리에 멈춰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깔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플로어 프레스입니다. 플로어 프레스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 누워서 진행하는 프레스인데요. 벤치 프레스와 유사하지만 벤치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진행을 합니다. 플로어 프레스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도 플로어 프레스는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면서 가슴에 바벨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최대로 늘어나기가 어려운데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서 어깨와 팔을 뻗었을 때 삼두근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자세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벨과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눈높이. 첫 번째로 눈높이를 맞출 건데 이 컵에 걸려있는 바벨을 기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을 잡아볼 건데요. 바벨을 잡았을 때
엄지 두덩과 소지 두덩에 잘 실릴 수 있도록 손을 옆으로 틀어서 눌러줍니다. 엄지 두덩과 소지 두덩에 잘 실렸다면 팔을 약간 안으로 틀어서 밖으로 밀고 있는 힘을 주고 계시고요. 그 상태로 양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올 겁니다. 그 상태로 엉덩이를 위쪽으로 힙 브릿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상부 승모근 쪽으로 바닥에 베이고 있을 건데요. 그 상태로 등 사이를 끌어모아서 견고하게 후면 세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후면 세팅을 만들었다면 엉덩이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 양쪽 다리를 대자로 뻗어 주시고요. 양쪽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와 주십니다. 허벅지랑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단단하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바벨을 얼렉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벨을 뽑기 전에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벨을 뽑아서 팔꿈치를 락아웃을 만든 상태에서 어깨 관절 위치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한번 뱉어줄 거예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로 팔꿈치를 굽히면서 내려갈 겁니다. 팔꿈치가 내려갔을 때 바닥에 닿으실 텐데요. 그래서 가슴에 바벨이 닿지 않고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프레스. 플로어 프레스의 이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팔꿈치를 내렸을 때 바닥에 닿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고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치프레스는 양발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플로어 프레스는 지금처럼 두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체 힘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 상체 근력으로만 바벨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 바벨을 내리더라도 깔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깔리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스타팅 스트렝스 저자 마크 리피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평균 11명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데 이들 모두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사고로 당한 겁니다. 하지만 플로어 프레스는 하다가 깔릴 일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프레스. 자, 오늘 벤치프레스 중량 상승을 도와줄 두 가지 운동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 동작이 뭐였죠? 보드프레스였죠. 자, 두 번째 운동 뭐였죠? 플로어 프레스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 잘 연습해 보시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그리고 1년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상 조심히 득근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배워본 보드프레스 그리고 플로어 프레스가 바로 운동에 적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쉽고 빠르게 배워볼 수 있도록 3대 운동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조만간 공지를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로짐TV 재현코치 소요코치였습니다.